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간밤 미 증시가 3대 지수가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직전 금요일장에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을 내주는 모양새였는데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들을 보이게 될지 지금 주말 동안 또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 필요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머니왕 1부는 이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완전 터키 아이스크림처럼 진짜 협상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 이야기에 시장이 내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여자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한없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비빌 곳은 위원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과찬이시고요. 저한테 엄청난 하중을 주시는데 무게감을. 근데요. 트럼프 말 틀리고 또 이란 말 틀리고 뭐 진짜 뭐 소식이 너무 이렇게 그냥 많이 나오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때 해낼 건 뭐가 하나 있어요.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모든 어떤 현상들, 재료 그런 것들이 하나에 다 집적돼서 나타나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너무 절실해요.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실전 매매하고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라든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실전 매매는 내 계좌 수익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 내느냐 그런 고민이고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이해하고 아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전쟁 관련 뉴스가 될 거고 또 뭐 미국의 사모펀드가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것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우리 토요일날 공부하는 시간은 뭐냐면은 시시각각으로 터져 나오는 뉴스 거기에 진짜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죠. 요즘 특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딱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인 기술적 지표는 모든 것도 아까 봐서 재료라든가 뉴스, 현상들, 펀더멘탈 뭐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집중해서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므로써 바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은 여러분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제가 이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접근하는 방법, 스토리텔링 뉴스도 좋아요. 그건 내 정보를 습득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계좌에 찐 수익을 내는 것은 그거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그렇게 좋다. 6,300포인트 찍었을 때 개인 투자들 돈 쏴들고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가 바로 스토리텔링, 뉴스가 다 긍정적인 것만. 특히 반도체가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인했지만 그 뒤늦게 반도체 같은 거 배팅하신 분들 큰 재미를 못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20%까지 빠졌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게 스토리텔링 뉴스보다는 우리가 또 실전 매매하면서 실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재산을 지키려면은 소위 말해서 조정을 피해가는 거예요. 조정을 피해가는 것도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조정을 피해가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환호할 때는 때로는 저항세력이 돼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수익 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런 말씀 하더라고. 제가 지인하고 이 얘기 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우리 해는 끄떡끄떡 하시네. 안 돼요. 근데요, 역설적으로요.
요즘 뭐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터보 컨트롤하니까 뭐 역설적으로 뭐 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건 다 내가 볼 때 픽션 비슷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게 5%예요. 상위 5%. 그래서 이 시장에 제가 30년 경험에서 말씀드렸는데 5%분들이 성우초에 그걸 잘하고 대부분 95% 그분들이 아까 말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남들이 다 아는 그 뉴스 대표적으로 급등한 차트 그러면서 좀 표현이 좀 뭐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희생양이 되는 그것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스토리텔링 들으셨잖아요. 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약간 투어 오브 컨터가 어떻고 막 맨날 그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므로써 실전 매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수익 내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일단 불확실성 속에서 한 주로 돌이켜 보면은 코스피는 음봉, 코스닥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특히 ESS죠.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일부 또 광통신 이런 들의 시세를 뽑았고 이제 다음 주 전망은 어쨌든 좀 이제 월요일도 아마 개파락 할 거예요. 왜냐면 야간 선물이 3% 빠졌거든요. 3% 빠지고 개파락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일도 그랬듯이 개파락하면요 오히려 지금장에서는 저는 배팅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 그 이슈가 계속 시시각각 다르게 나오고 자 그렇게 나오지만 이미 그 충격파는 이미 지났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여진이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월요일 날 개파락하면 저는 오히려 매수 스탠스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자 지금 장은 불확실성이 지속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미 죄송합니다. 추세 매매는 2월 달로 끝났어요. 좀 착각하지 마셨으면 해요. 제가 참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위에서는 환호를 하고 매수할 때는 다 외면하시고 그러는지 모르시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수는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이고요. 제약바이오, 특히 또 에너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뭐 우주항공, 이런 쪽은 우리한테 기회를 줄 것이다. 왜 코스닥을 봐야 되느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미 이제 정부에서 3천 스탁, 거기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지금 여러분들 ETF, 액티브 ETF 같은 것들이 배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국민연금도 코스닥에서 확대한다. 그런 뭐 보도도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코스닥 종목 장세를 보는데 지금 추세 매매보다는 정말 얕게 매매해야 된다. 알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그것처럼 지금 장은 바로 그런 양이다. 자,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팁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부터 오늘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때 저는 월봉 보니까 시장에서 긍정론 일색이에요. 이미 제가 반방송 같은데 그 신고가 탈행하고 늘 급등하고 반도체 얘기할 때 저만 좀 다른 스탠스였거든요. 여기서 물론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100%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들어서 크게 먹을까요? 못 먹는 거거든요. 이것은 있잖아요. 꼭 이란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내려서 반도체 가져와서 속상하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월본을 보십시오. 참 주식을 할 때 아까 제가 주식시장에 여러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투자보다는 이걸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아하, 과열꾼이구나. 여기서는 함부로 달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미 이것을 제가 외롭게 여러분께 얘기했어요. 심지어 유튜브 채팅창에 야, 너 무슨 얘기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이고 좋은데 인정한다니까요. 삼성전자를 5만 원 빠졌을 때 유일하게 추천한 게 저일 겁니다. 왜 그때는 외면하셨죠? 왜요? 그러고서 이렇게 올랐는데 얼마나 먹겠다고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것도 장도 안 좋은데 말이지 토요일에 나와서 일단 기분도 꿀꿀한데 아이고 토닥토닥 아이고 힘드시죠? 와자자 화이팅!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식은 있잖아요. 바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냉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분명히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요. 분위기 파악 못 한다고요.
분위기 파악 못했냐. 이것은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되듯이 여러분 30년 경험자, 그 다음에 정통파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 기술적 지표를 이어시자. 이미 3월 달은요, 지고 지나는 것을 예고해 줬어요. 반도체가 뭐 구글,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터보 퀀트 때문에 뭐 그것도 하나의 아주 그 논문의 불과해요. 그걸 빌미로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자, 이제 한번 코스피 보실까요? 왜 코스피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게 되면 하여튼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번 주. 근데 코스닥이 물론 좀 이렇게 변동폭도 있었지만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워져 보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인기 영화파는 전문가 같으면 그냥 미사여기 쓰면서 마음 심금 속에서 이렇게 막 저 좋은 사람 포장해야 되겠죠. 주식 자체는 청소 없는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내 감정대로 기분 맞춰달라고요? 저는 딱 기분 맞춰주는 게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그걸로 기분을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수익이에요. 자, 보실래요? 이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또 한 번 여러분께 소위 말해서 돌팔매를 맞았어요. 이때 저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야, 이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매수야. 그러면요. 올랐을 때는 사야 되고 내렸을 때는 매도해야죠. 그게 다 그분들의 시선이에요. 어떤 분들? 이게 안 되는 게 아까 헤네켄님. 95%분들이 이걸 잘해요. 성공 투자자. 95%는 여기서 매수를 해요. 잘해요, 이걸. 뉴스 나오고. 뭔가 느끼시겠죠, 이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는요, 저거 기분 못 맞추고 맨날 제가 뭐 또 미국 시간 내렸는데 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러네. 그건 제가 좀 늘 소외로 말씀드리는데 괜찮습니다. 상위 5%분들은 저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분들은 늘 그런 시각이니까요. 어쨌든 지수는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드라마틱하게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코스닥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주는 지수 자체는 뭐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가겠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 내에서 조금 더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댓글에 우리 위원님이 우리의 기술적 지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술적 지표가 그러면 이번 한 주 보여줬었던 관심주들의 움직임이 또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관심주도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예, 관심주가 이제 관심주는 뭐냐면은 제가 제시된 게 관심주가 아니고 뉴스 나오기 전에 기술적 지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주셨어요? 우리의 기술적 지표는 위원님이래요. 기술적 지표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성공 투자의 지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꿔볼까요? 근데 참 외로워요. 저 진짜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95%분들 항상 이 바닥에서 지수가 솔직히 10,000포인트가 똑같아요. 제가 30년 모셔봤는데 10,000포인트가 똑같아요. 그 어떤 로직? 개인 투자들의 안타까움은요. 자, 이번 주 한번 제가 관심주라고 하셨으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광통신에서 상당히 좀 강한 종목들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이제 제가 케이스 스타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RF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통신 모듈용 거기에서 펑크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것도 봐요. 이럴 때 뉴스 안 나오잖아요. 이게 찐 수익이에요. 삼성전자 하이사 꼭지 잡으신 분들 참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이게 바로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배팅했을 때 수익이 잘 나는 그런 맥점 자리였다. 이때 뉴스 안 나오잖아요. 두 번째, 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번 실질적으로 LNF라는 그 2차 전지가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이때부터 이제 막 LNF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양음양 패턴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뉴스에 안 나와요. 올랐을 때 나오죠. 이것도 이렇게 급히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양극재 찾고, 그 다음에 ESS 찾고,
샀고, 그 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삼성 SDI 납품한다. 이게 이쪽에서 잡으신 분들이 바로 뉴스전에서 이게 찐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황미끼의 마법의 황미끼의 바로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잡아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한번 시청하면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아마 이럴 때 찾기 힘드시죠? 근데 신기하게 황미끼 이렇게 잡는다니까요. 상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사시면 또 수익은 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내 자금력을 가지고 어떤 그 시점 해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느냐. 이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저점 잡는 게 답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제가 좀 서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따 또 무방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이제 황금 백짐이 포착한 게 HVM이에요. HVM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이때 11월 달에 제가 좋은 정보의 황미끼 코너에서 또는 마침반을 추천해서 추천이 아니죠. 그때 소개시켜드려서 추천이라는 개념이 요즘 많이 좀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것도 그때 크게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만 해도 바로 31% 올랐어요. 가만히 자리를 보세요. 음선 5개 나오고 이게 뭐냐면 모닝스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은요 과매도권인데요. 시장에서요 특히 95% 그분들은요 이런 건 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급등 차트 뛰어넘으면 막 나이 또 시세를 끌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빨리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달리는 말에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막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외면할 때 이렇게 이것도 31%예요. 여러분 이 31% 상승이 작습니까? 이렇게 큰 종목이? 그건 판단이 여러분께 맡길게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그때는 또 외롭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보제약을 말씀드릴게요. 경보제약도 양양한 패턴. 근데 사실은 저는 경보제약 이때 잡았을 때 아싸라서는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래 양양한 패턴 공부 이렇게 하시면 한 30% 정도 올랐다. 그 다음에 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다 우주 항공 쪽인데 이게 또 가만히 보세요. 제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라고 그래요. 음선 5개, 6개 나와서 이때 5개 포착돼서 이때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19%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바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RFHIC예요. 광통신. 다 아실 겁니다. 예, 어제는 또 HFR이 많이 올랐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음선 자리였다. 근데 이때는 소리 안 나가시죠? 근데 혹시 옛날에 우리 해네크님 네. 그 CM송 아세요?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요. 뭐 무슨 있잖아요, 깡. 그분들은 어디서 손이 잘 나가는 줄 아세요? 급등한 차트, 뉴스 나오는 거, 스토리텔링 기가 막히게 포장되는 거. 못산 바보 같거든요. 그때는 제가 손이 나가지 말고 이게 자꾸 이렇게 클릭하려고 그러면 기분 쏘세요. 진짜입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지 않는 거고 여기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17% 작은가요? 어제도 또 반응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FRT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양음. 그래서 황금 백점 저희 넘버 4예요. 이것도 25% 올랐어요. 한번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프고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토요일 날 저도 옛날에 직장 다녔다가 깡통 찼잖아요. 그래서 후배 녀석과 화려한 언어의 유희로 난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해봤기 때문에 그 화려한 언어의 유희 포장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은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양음 패턴에서 이것도 25%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봐서 HFR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이게 시세 흐름을 보였다. 어제 이것이 급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가만 보게 되면 양양한 패턴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급등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장대 양선 다음에 포항의 음선 나와서 14%나 올랐어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낮게 출발했으니까 시가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MBR 모션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멋지게 또 상한가 뽑았는데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에요. 이거 음선 3개에서 이게 강세 잉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상한가 뽑으면서 급등이 나왔네요. 예, 32%나 올랐다. 한번 가만히 보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께서 시청자분께서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지,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든지, 여러분 이때부터 좋다고 그러니까 속에 나오든지, 늘 오른 다음에 아이고 엠벨모션이 말이에요, 로봇 뭐 그런 데 쓰는 뭐 그런 것도 자꾸 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른 다음에. 근데 길목을 잘 잡았죠. 이런 것들 뭐 상한가 좀 누리신 분들 기분 좋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지노믹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때도 양양 패턴, 위스의 미국 패턴 14% 올랐고요. 3거래일 동안. 뭐 차트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따 어마무시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고, 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내린 종목이 바로 카나포 테라피utics가 있어요. 이것도 음선 3개 많이 내려서 역시 다 저점이었죠. 근데 이때 손이 안 나가시죠. 이럴 때 어디 그 깡에 손이 나가듯이 이럴 때 손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주식들이 그렇게 배우시는지,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RF 시스템스도 양양 패턴에서 좀 좋은 상승의 흐름이 일어났다. 14%나 올랐다. 그래서 이게 다 보시게 되면 저점이었구만. 그래도 황금 100점은 지수에 상관없이 소위 말해서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도 수익에 가능하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일단은 좀 더 심도 있는, 여러분께서 못 봤던 그런 자리, 뉴스에 나오기 전에 황금 맥주면 어떻게 찐 상한가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아까 제가 스트레이팅 뉴스하고 실전 매매 틀리다고 그랬죠. 이따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해 보시죠. 네. 이렇게 위원님 인간 성공 지표와 함께라면 대외적인 이슈에 크게 영향 없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챙겨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다 디테일한 전략들을 챙겨보기 앞서서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귀한 우리 주말 시간을 내면서 방송을 보는 이유는 더 많은 정보들을 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께 제가 너무 배은망덕한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이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좋거든요. 우리 외로운 위원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풍부한 내용들을 알려주실까요? 인기 영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개인적으로 찐 수익으로 성공 투자 비법을 알려줄 것이냐, 항상 저는 장이 내릴 때 고민을 해요. 제가 인기 영합하는 조문 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드시죠. 화이팅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실 것 같으면 제가 100만 번, 1000만 번을 해드립니다. 근데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고 총성놈 전쟁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톤이 높았죠. 왜?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로서 깡통을 차고 인생 역전에 성공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를 하시자, 예,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성공하는 투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행복한 매매를 통해서 성공한 투자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첫째, 주식시장에서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십시오. 고래과 겐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3천만 원 가지고 늦깎이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10조를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면 워렌 버핏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일성이 주식시장에서 내 감정 이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이냐? 많이 오르면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좋은 정보 얼굴이 뭐가 좀 잘났습니까? 잘난 거 없잖아요. 조금 노예하고 쭈글쭈글 하잖아요.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가갑니다. 주식은 이미지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 뉴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만 하십시오. 과연 찐 수익은 어떻게 내는지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 어렵게 그 후배 녀석한테 제가 진짜 실험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느 위에요. 껍벅 갔어요. 여러분 보실 때 좋은 정보 산자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해는 이렇게 웃으시는데 사기당할 때는 있잖아요. 나도 빠져들어가. 그래서 사이비 종교한테 빠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서 깡통 차고 인생 역전시킨 게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황미끼를 개발했어요, 제가. 이건 뭐냐면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요. 그 다음에 급등한 종목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저도 시점 매매 했거든요. 회사 그만두고 야 뉴스 나오니까 막 좋은 거예요. 급등한 거 쫓아갔어. 쫓아가니까 확률적으로 10종목 중에서 6, 7종이 깨집니다. 서너 종목 먹어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마 뜨끔뜨끔 하시면 많이 계실 거예요. 제 말씀에. 먹어도 별로 못 먹어. 그래서 매매는 되게 힘든데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이 포스트잇 딱 붙여가지고 저 실제 매매할 때 많이 오른 종목 절대 추격 매수 금지. 느낌표 4개. 좋다고 본 종목이 내렸을 때 매수. 이게 바로 이걸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저점 잡는 데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나요. 아침 방송에 나왔지만 확률적으로 한 90% 정도? 100%는 없잖아요. 네, 90% 정도고 그것도 5에서 20% 많게는 수십 프로까지 납니다. 이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뉴스 쫓아다니고 급등한 차트,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건 지금 실전 매매 여러분들 수익 나는 시간이에요.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 내용이 나빠서 내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아는 것들 맨날 울고 먹고 반도체 해봤자 그건 실전 매매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반도체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낸드 플래시, DRAM제가 가장 많았을 때 사이클에서 그때 매수하는 거라고요. 삼성전자가 9만 원, 5만 원 깨졌을 때 얼마나 호들갑 떨었습니까? 시장에서 판방송 보니까 절대 매수하지 마라 옵니다. 저만 유일하게 매수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 소문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리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식을 럭키 세븐 치지 않습니다. 주식을 운빨로 하시나요? 행운으로 하시나요? 차라리요, 주식을 운으로 하고 그러실 분들은 뭐 제가 이러면 과천 가서 말꼬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논리고 과학인데 거기에서 펀더멘털이 베이스가 되고 상위 5%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무방해서 5번 치라는 거예요. 상위 5%가 되자. 상위 5%만 이 바닥에서 수익이 난다. 그런데 아까 그 기술적 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확실한 게 넘버 5예요. 우리 혜님 처음 그때 방송할 때 밤이 안경 좋아하시죠? 거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특징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 에르쿠스라는 그런 종목이에요. 뭐 저희 방 에르메스 방에서 부합되는 그런 거기도 한데 이게 그들은 보지 않는 자리였어요. 양양원 패턴.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은 뭐 300% 다리트로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저출산 대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넘버 5만 제대로 한번 공부합시다.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 올라서 나이스 브라보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프고 힘드신 분들, 개인 소화분들, just in time. 내가 한정된 자금으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인생 역전의 성공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보세요. 양양은 패턴. 신기하죠? 조금 전에 보셨죠? 그거 뭐가 틀려요? 이때 뉴스 안 나와요. 오른 다음에 아이고 에코프로가 왜 오른지 알아보자. 바로 그런 거였죠. 맥점이었죠. 준 상한 뽑으면서 74%. 상한가 좋아하시지만 이럴 때는 아슬아슬한 상한가. 실질적으로 겉모양은 상한가 나올 수 있지만 찐 수익은 이때 매수하면서 찐 수익이라는 거예요. 74% 차이하고 20% 차이하고 실제 매매에서는 몇 배 차이 나는 거 아직도 모르시나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달리는 말이죠. 잘못하면 이제 또 다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업명에 생략할게요. 제가 2월 18일에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구정 명절인데도 저는 이거 제가 다 서치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이때 양남 패턴에서 제가 밤에 비상을 걸었어요. 무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77% 올랐어요. 기가 막히게 이때 또 양남 또 나오죠? 3스타? 이렇게 잡으신 분들 진짜 찐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거다. 이미 뉴스가 나오고 대중들이 다 알고 그것은 이미 늦는 거다. 네, 스토리텔링 이제 그만 좋아하시죠. 스토리텔링은 어디서 나오냐? 뉴스는 오른 다음에 나옵니다. 제 말씀 맞죠? 틀리면 틀리다고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세요. 이것도 이제 결국 스페이스X에 납품하고 이제 그런 회사인데 양양 패턴이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날 그때 난리 난 서킷 브레이크 걸리면서 저는 우리 패밀리 분들 시간에서 36,300원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찐 수익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95%분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올랐을 때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음날 상한가 한 5거래일 만에 56% 올랐어요. 좀 어떻게 마법의 황매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현미아씨 여러분 다 보시면서 판단하실 겁니다. 헥토파이낸셜 이것도 똑같은 양양 패턴. 자, 어느 자리였냐? 이 자리였어요. 이것도 양양 패턴 살짝 눌러서는 급등 나왔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보지 않는 자리, 여러분들이 몰랐던 자리, 방송 타지 않은 자리, 좀 신기할 뿐이죠. 제가 이런 매매를 해서 인생 역전했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RF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양양음. 그런데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에서 회재도 안 되고 여러분들 급등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뭐 이거 똑같아요. 이 증권방송 똑같아요. 여기서는 매수하지 마라 그럽니다. 암요 올랐을 때 확인하고 사셔야죠. 여기서요. 많이 올랐을 때 누가 찐 수익이 날까요? 우리 277조를 이때 공략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거 어떻게 돼? 이것도 양남 패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께 찐 수익을 가는 거 한 번에 거치잖아요. 황금 백점 전략은 저점에서는 계속 빈번하게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이것도 마찬가지 양남이죠. 많이 배우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기분 낮추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살살 꼬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응? 좋은 사람처럼 유선하고 유머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좋아진다면 저의 보람이고 영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증권방송에서 흔치 않을 거예요. 예, 늘 오른 다음에 얘기를 하죠. 또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WCP라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동사는 뭔 회사냐면은 원래 2차전지 분리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2차전지의 트렌드가 가만히 보시게 되면 최근 핫하게 된 게 뭐예요? 결국 그것을 AI가 쏘아낸 모니터를 가지고 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거예요? 뭐 우주 태양 발전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주 데이터 센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주 태양 발전을 하면은 거기에 스토리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ESS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쏘아낸 모니터를 가지고 그럼 ESS는 회사가 어디냐? 잘 아실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있고 그러면 삼성 SDI의 레퍼런스를 갖는 그런 회사 이거 원래 2차전지 분리막 하는 거거든요. 이게 2차전지 분리막이 하면서 이 회사예요. 봐봐요.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 나왔을 때 그때는 이미 늦는 거라고요. 뭐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보면 역 헤드 앤 숄더 역이에요. 아마 주식하시면 아실 거예요. 역 헤드 앤 숄더 역이면서 똑같이 양양 패턴이 나와요. 이게 찐 상한가 3거래일당 64% 올랐다고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충분히 알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저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저 좋은 점보 나도 삼성 절대 그거 뒷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계좌를 늘릴 것인가 실전 매매 팁을 드리는 것을 또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WCP 실제로 우리가 공략한 종목
멋진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이제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R지노믹스가 있습니다. R지노믹스는 우리 혜니크님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을 빛낼 바이오에서 두 종목이 있어. 바이오뿐만 아니라 2,700개 종목에서 제가 꽂힌 종목이 바로 두 종목이 있었어. 모르시죠? 우리 위원님을 대표하는. 프로들이 매매하는 프로티나. 맞아. 또 하나는 로킷 헬스케어. 로킷 헬스케어. 그들은 그거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철저히 공부를 했습니다. 프로티나가 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진짜 그 신규상장 하지 말아요. 신규상장 무조건 1년 반 지나야 된대요. 그러면요. 세월, 네월 다 보내고 500%, 800% 놓치야죠. 그때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여러분 방송에서 해서 프로티나가 500% 넘었고 로켓캐스터는 또 신고가까지 갔거든요. 신고가 가서 800%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무방에서 제2 프로티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라고 옆집 아저씨로서 애원했던 종목이고 이 R지노믹스는 올해 제가 바이오 트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티나가 바로 뭐였어요? 의료 AI였어요. 프로틴 인터랙션. 미국의 제너레이터 바이오 메디신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고 제너레이터 바이오 메디신의 시총이 프리 IPO에서 2조 5천억 밸류를 인정받았을 때 이 회사는 시총이 2천억 됐어요. 밸류 분석이죠. 그 다음에 양양 패턴에 차트 제가 안 띄우겠지만 그 다음에 로켓 헬스가 오가네이드고 올해는 RNA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일라이 릴리가 그것을 불씨를 살렸단 말이에요. 외국계 기업도 인수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거하고 레퍼런스 갖는 게 바로 R지노믹스예요. RNA 편집 교정에서 1등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유전자 가액에서 크리스퍼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미 한물 갔어요.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그럼 공부가 됐죠? 그러니까 R지노믹스 뭐야? 이거 뭐야? 그러죠. 그분들은 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에서 매수하셔야죠. 근데 이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제 그 자리를 보세요. 똑같죠. 아까 스피어 공략원처럼 이때 난리 났어요. 우리는 이때 공략했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에 일이 들고 나왔거든요. 타이틀도 94%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계좌 수익은 스토리텔링 올랐을 때 시황이 아니고 정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이 난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까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여기서 진다고 봐요. 군중심리. 95%는 특히 좋아하는 것들이죠. 여론몰이, 감정이입, 쏠리면서 극복하기 싫어. 제발 좀.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흥분하지 마세요. 올랐을 때. 우리 혜연에서 웃으시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낙관일세일 때. 2월달 제가 굉장히 끝나고 외로웠죠. 방송 나와서도 맨날 신고가 타령고 좋다 막 이렇게 붐이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도 찬물 끼었네. 그러면요. 낙관일색일 때는 좀 저항세력이 되시고 비관일색일 때 역발상해라. 바로 성공한 사람은 저쯤에서 두려면서 하고 실패한 사람은 그쯤에서 환상을 쫓더라.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다 공부하셨죠. 다음 페이지요.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아까 황미끼가 여러분들 위에서 한 거 하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신기하게 급등 나오죠.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언의 유시 제 경험입니다. 위하는 척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서 달려갈 겁니다. 매매는 편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져가시자. 힘들 내세요. 그때도 한번 써요. 또 한 번 써먹을게요. 두평 회장이 여러분들 이제 매매 스타일이 왜 수익이 안 나나. 그럴 때는 좀 과감히 돌아보고 그걸 버리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런 그 힘든 매매하지 마시고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나이론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돈을 엄청 버는 사람이 카네기 회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고 웨어드 그로스 있어. 성장 있는 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익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 바로
그냥 100마디 말보다는 남들이 안 보내고 때로는 고독하면서 저점에서 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뭐 운이라고 표현할게. 또 한국에서 이런 표현을 좋아하잖아요. 자, 지금부터 아까 제가 몇 가지 그 찐 상한가, 여러분이 상상 초월하는 급등한 차트를 보여드렸고 실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고 우리가 공략한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시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저거 자랑자랑해.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나는 진짜 수익 잘 났다. 선택은 뭐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잠시 무방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기분 맞추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수익으로 입증하는 그런 어떤 매매 기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고 불꽃 축제 여러분 초대할 겁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 빨리 95% 탈출해서 상위 5%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AS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CMTX, 알지노믹스 두 종목 있는데요. 추가 전략 잡아주실까요? CMTX는 그래도 참 견뎌야죠. 차트 보실까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은 한번 전고점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 여기만 13만 원, 아니 12만 원 정도만 이탈을 들고 가시면서 전고점에서 한번 좀 매도하는 전략 한 17만 원 보시자. 그다음에 알지노믹스 제2의 프로테나로 그렇게 강조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전문가로서 자랑의 보람을 느낍니다. 프로테나 이 종목도 그랬거든요. 참 이런 종목들 한 개씩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2의 또 이제 프로테나가 알지노믹스였고 하여튼 뭐 가파른 상승 흐름이 왔는데 목표가 30만 원 업사이드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AS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제가 3,000단 계약을 2024년 1월 8일 아침 방송했는데 1,300%가 올랐다. 텐베거예요. 자, 텐베거 종목 지금 많이 계좌가 아프시죠?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저희 강의라고 그럴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공감하시는 분들만 오십시오. 공감하시는 분들만. 그래서 오늘 제가 또 텐베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을 가게 된다면 텐베거를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난 오늘 열강을. 네, 벌써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 강의 들으려고 자리를 좀 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 목 컨디션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목 컨디션도 좋고 오늘 여의도 출근하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벌써 벚꽃이 폈더라고요. 정말요? 네, 오. 그늘이 있는 곳에는 아직 피진 않았는데 햇빛이 잘 드는 곳이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네, 주식시장도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골든 타이밍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햇빛이 잘 드는 종목들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타이밍 시작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준비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준비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골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하게 증명된 종목, 이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성장성이 계속 뻗어가는 종목들 안에서 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차트랑 일봉이랑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뻗어나가야 되는 그런 그림에서 바닥, RSI 지표가 과매도를 가리키는 30 이하에서 올라오는 타이밍들, 이것들이 합쳐지면은 시세가 폭발하는 골든 타이밍이 된다. 자, 확인해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솔리드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 AT&T가 5G 대규모 투자를 또 선언을 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지금 5G 투자 재개가 맞물린 통신 장비 업체는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역대급 주파수 경매 이후에 5G 인빌딩 장비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수주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신 장비 업체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년간 안정적인 흑자를 만들어낸 그런 기업이고요. 지난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53% 정도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골든 타이밍 종목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번 주에만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왜냐? RSI 30 만들어 놓고 정배열 나왔는데 이대로 끝나겠냐.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한번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위치가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25%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계속 이렇게 지루하게 왔던 종목군들은요, 성장성과 이 타이밍들이 만나면, 골든 타이밍이 만나면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CCTV 시큐리티 분야의 글로벌 리더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산 CCTV 시큐리티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하나비전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CCTV 분야의 성장성은 50%가 성장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비전의 성장성은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공시가 하나 있었죠. 하이브리드 본더,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번 주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타이밍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골든 타이밍이 나왔고요.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골든 타이밍이 아니고요.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준 종목이 시세 분출하고 내려오는 이 타이밍이, 이게 핵심이다. 별표가 5개짜리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위치들입니다. 이 위치부터는 이렇게 뻗어서 올라가죠. 2주 동안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에 활용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C 머티리얼즈. 이거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수혜 종목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변압기잖아요. 이 변압기의 핵심 소재가 CTC 분야입니다. 연속 전이 건선 분야인데, 이 분야의 국내 독보적인 리더가 TC 머티리얼즈예요. 이 기업은 납품되는 전방업체를 보면은 성장성이 가늠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효성중공업에 납품되고요.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전선, 대한전선에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방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2026년도 TC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이 어디까지 갈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2025년도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회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안 나왔는데, 2026년은 그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고스란히 전방 기업의 성장성이
TC 머티리얼즈의 구조적인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골든 타이밍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골든 타이밍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정배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쭉 뻗어갔죠. 제가 지금 이 기업을 왜 말씀드리냐면 보시면 이런 눌러주는 눌림목들이 단기 매매로도 충분히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눌러주는 요 눌림목. 왜냐하면 시세라는 것은 왈츠거든요.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웨이브를 그려가면서 올라가는 게 주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의 흐름을 왈츠에 비교해요. 우리가 한 발 다가가면 주가는 물러나고 주가가 우리한테 눌림목을 내려와주면 우리가 다가가고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뻗어가는 위치, 이런 위치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완벽한 골든 타이밍이 나왔고 시세 분출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까지 만들어준 이 타이밍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다음 주는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되는지 제가 오늘도 하나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이제는 다 아시죠? 파미셀이라는 기업인데요. AI 서버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 손실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신호 손실이 최소화되지 않으면 신호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지고 AI 서버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돼버릴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해 준 게 바로 파미셀이에요. 저유전율 소재를 통해서 두산전자에 납품이 되고요. 두산전자가 엔비디아로 납품이 되는 소위 말해서 파미셀은 엔비디아 향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AI 서버 시장의 글로벌 리더잖아요. 그 파트너사, 그 패밀리가 파미셀이다. 자, 지금 어느 위치에 나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위치에 나왔어요. 골든 타이밍이. 그리고 정배열로 전환이 됐죠. 눌러주는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TC 머티리얼즈 어떤 위치에서 매수하라 그랬는지 공부해 보셨죠? 그런 위치가 나왔어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2025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2026년도에는 공장 증설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커졌어요.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생산 캐파까지 늘렸다. 2026년도 사상 최대 실적, 그 실적이 2027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요. 다음 주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신고가, 이 신고가를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골든 타이밍 종목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죠. 이루온이라는 기업이에요. 좀 미투온으로 잘못 나왔는데요. 이루온이라고 써드릴게요. 네, 이루온. 이루온은 이 5G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앞서서 솔리드도 통신시장 확대가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기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5G 통신시장이 확대가 되면 솔리드, KMW 그리고 이루온을 주목하시면 돼요. AI에 있어서 5G는 필수의 영역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의 5G망이 엄청나게 많이 큰 속도로 확대가 될 거예요. 거기에 중심에 이루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루온은 다른 글로벌 경쟁 기업과는 다른 가격 경쟁력을 가진 콤팩트 코어 솔루션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국내 대표적인 통신 기업 LG, KT, SK에 납품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반 기업들이 탄탄하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6G 시대가 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루온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꼭대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등이 나와준 다음에 왈츠를 추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들. 아마 다음 주에 이 기업이 다시 한번 흔들려 준다면 그때 우리는 이루온과 다시 한번 왈츠를 쳐야 되는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미리 공부해 놓을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위치 정도에 내려온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룬 노트 최상단에 한번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거기엔 통신시장 확대의 수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에요. 건설사업 관리 분야, PM 분야라고 하는데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에서는 8위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단순 시공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한미글로벌이 최고다.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곳에 이 총괄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중동 지역의 인프라 확대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한미글로벌이 될 것이다. 성장성 하나만큼은 일단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성이 확인이 됐어요. 자, 타이밍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켜보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었습니다. RSI 30 만들었고요. 눌러주고 나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이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에 따라가는 건가요? 말추를 쳐야 된다. 이 기업이 내려올 겁니다. 눌러주는 조정 마디가 오면 이렇게 5일선, 21선이 만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리바운딩 이런 그림을 그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골든 타이밍을 통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가장 유리하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대기에 따라가지 않아도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무기를 가졌어요. 시세라는 것은 한 방에 뻗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반드시 눌러주는 구간이 오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골든 타이밍의 핵심적인 그런 강의였고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보시죠.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추천을 가장 많이 한 그런 기업이에요. 동국제약. 원래 동국제약의 메가히트작이 마데카솔이라는 연고거든요. 상처인 마데카솔. 저희 집에도 꼭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데카솔의 원료가 테카라는 원료를 쓰거든요. 병풀 추출물인데 이게 주름 개선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했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센텔라인 24라는 이 화장품이 지금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번 좀 써보고 싶은데 아직 좀 써보지 못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써보시고 이 동국제약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2026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5%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제약업체가 아니고요. 화장품 업체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성은 체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는 약물 전달 시스템, 마이크로스피어의 플랫폼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지금 이 화장품 관련과 이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성이 맞물리면서 동국제약은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실적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RSI 30을 밑으로 찍어주고 나서 정배열 보여줬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확인했으면 아까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꼭대기에 쫓아가서 매수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어디를 기다려야 된다? 자, 눌러주는 눌림목에 매수해 놓으면 너무 편안하게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내내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골든 타이밍의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성과 RSI 30, 정배열이라는 이 정답을 만들어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렇게 뻗어가는 시세를 보여줬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성장성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2026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시자. 대신 어디서? 이런 위치에 쫓아가야 되나요? 전고점 위치
추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 번 더 눌러주는 마디가 온다면 이렇게 리바운딩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 기업을 미리 적어 놓으신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공부를 해두시고 가격적인 타이밍을 골든 타이밍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전략.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주식시장 더 무섭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시장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우린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골든 타이밍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골든타이밍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언급 주신 종목들 메모해 두시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누님목 줄 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또 이야기 마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벚꽃에 대한 이야기도 한창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당장 보는 벚꽃도 너무 좋겠지만 계좌 안의 벚꽃 역시나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네. 시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급락해서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을 좀 면밀하게 좀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상 그림 그려놓으면 좋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자, 시장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을 뒤엎었던 악재는 중동 리스크뿐만이 아니었어요. 구글의 터보컨트가 메모리 시장의 축소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외국인도요, 이번 주에만 13조 원을 매도했어요.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내내 매도만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 매도가 많이 몰리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았는데요. 1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낮아졌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시세하는 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이거든요. 악재가 많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저는 계속해서 시장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AI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공급망을 가진 그런 국가예요. 모든 AI 필요한 모든 공급망을 가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성은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실한 현재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반도체, 전력인프라,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글로벌에서 자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3.7%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특히나 1.7%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되는 힘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력을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기업들의 수출 호조세로 인해서 지금 세수가 남았어요. 세수가 남아서 추경을 통해서 증시 안정화 대책 같은 강력한 유동성 대책을 펼치겠다. 시장에 곧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1차로 25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정책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이 주식시장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멘트에 돈을 깔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멘트에 깔려있던 돈이 정부의 재정적 방향 정책 전환을 통해서 유동성의 형태로 건전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현재 기관들의 주머니가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해도 기관들이 그걸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하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길게 보면은 중동 리스크는요, 과거 모든 전쟁이 그랬듯 종결이라는
마무리로 향하게 될 것 같아요. 해결되고 나면 시장의 리스크는 계속 거쳐갈 겁니다. 그러면 증시 역시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퀀텀 점프가 될 그런 날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에 들어가면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되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확실시 되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전력 인프라, 원전 같은 기업들,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을 가을 추수를 위한 봄의 모내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주가 하락을 기회로 열심히 좋은 종목들을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고환율, 고유가의 환경 역시나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AS 전략 한번 챙겨봐야겠죠. 알지노믹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엄청난 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을 좀 담고 있어요. 그중에서 알지노믹스가 또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 종목도 너무 궁금하고요. 제닉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화장품 관련한 종목입니다. 지금 하이드로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마스크팩 판매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종목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알지노믹스는 K바이오 RNN 플랫폼의 선두주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RNA 치환 효소 기반의 교정 치료제를 임상 단계로 끌어올린 기업이에요. 결함이 있는 RNA를 제거하고 치료용 RNA를 주입을 해서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라 완치병의 단계로 갈 수 있게 과학을 발전시켜준, 바이오 기술을 발전시켜준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4월 아마케에서 임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위치로 제가 추천 위치 이후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 정도 위치에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이 기업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위치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회복하는 이 회복력 아무나 가질 수 없거든요. 강력한 수급이 준비된 종목들이 이렇게 배열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기업은 미국 FDA로부터 희귀약품 지정이 됐고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돼서 임상 2상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습니다. 임상 1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임상 1상 이후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4월 아마케 출시가 되고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기업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5일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굉장히 짧게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상승할 때 이런 형태로 상승하는 주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 상승의 마무리는 원래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엔딩이 남아있기 때문에 엔딩이 아직 오지 않았다. 시세의 폭발하는 지점을 아직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알지노믹스 4월 아마카까지 좀 더 지켜보시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좀 더 상향해서요. 25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지노믹스 들어봤고요. 제닉도 이어서 한번 전략 챙겨주실까요? 제닉은 제가 밤마다 쓰는 마스크팩이에요. 직접 쓰는. 네. 수용성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인데 이게 피부 온도에 반응을 해서 녹아서 아침 일어나면은 피부가 달라져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권하고 있는 팩이에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꼭 시청자분들도 써볼게요. 바이오던스라는 이 마스크팩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법의 마스크팩이고요. 지금 아마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마스크팩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제닉의 바이오던스 마스크팩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작년 고점에서 엄청나게 내렸어요.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작년 6월 달부터 4만 원이었던 주가가 만 원대까지 내렸거든요. 자,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았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아마존에서 수출을 상단에 있고 세포라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뻗어나가는 중이고요. 공장 가동률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계속 나아가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저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노란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너무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완벽하게 정배열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월 600만 장 정도가 생산될 수 있는 최대 캐파였는데 이걸 증설을 통해서 800만 장으로 늘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되겠죠, 올해. 자, 저는 신고가 여기를 봐야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을 통해서 전고점 위치한 4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마스크팩, 바이오던스라는 마스크팩을 한번 써보시고, 제가 그 회사 뭐 지분이 있거나 관계자는 아닌데 실사용해보니까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데 한번 써보시고 좋다면 주주가 돼야겠죠. 자,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 따라가라 그랬나요? 골든타이밍 강의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어디서 누린다? 눌림목을 누린다. 왈츠를 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닉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마스크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진 모습입니다. 우선 추가적인 AS 전략들 챙겨봤으니까요. 신규 접근 희망하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맞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있을까요? 제가 제닉을 말씀드리면서 아마존 마스크팩 분야의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금 지금 추천드린 이 종목도 아마존 선크림 분야의 1위 기업입니다. 오,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기업이라서. 또 직접 쓰고 계세요? 네,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글로벌 선케어 브랜드 시장의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조선미녀 선크림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K컬처 붐을 타고 대한민국이 화장품도 잘 만드는구나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화장품 관련 판매를 리더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입니다. 달바의 워터풀 톤업 선크림이라는 선크림이요. 제가 쓰는 선크림인데 좋아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도 한국콜마 ODM이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한국콜마는 지금 현재 선케어 브랜드를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선크림 브랜드들이 한국콜마의 레시피에서 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 연간 누적 영업이익이 37% 성장이 됐어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주가 한번 보시죠. 실적이 사상 최대 나왔는데 주가가 아까 제닉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약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가 있었나요? 반도체, 전력에너지, 원전 인프라 이런 쪽에 싹 가 있으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처리 속도가 2.5배 정도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에는 2025년의 실적을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주가가요. 이 바닥권에서 너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올라오는 이런 초기 국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동안 급락 이후에 계속 이렇게 침체만 됐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고 리스크 또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한국콜마 매수가는 현재값 이하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보겠습니다. 5일선, 21선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인데 노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자리에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 위치에 손절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저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 역시도 사상 최대 주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1만 원 이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에 대한 전략을 챙겨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종목 더 들어볼 텐데 우리 위원님 관리에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아서 과연 그 다음 종목도 이런 쪽으로 향할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화장품 종목은 아니고요. 오. 네, 방사성 의약품. 오. 최근 이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트렌드가 바로 방사성 의약품이거든요. RPT라고 불리는 이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셀비온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 셀비온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핵심 무기가 자체 개발한 티오유리아라는 이 링커 기술입니다. 암세포에 딱 달라붙어서 암세포는 사멸을 하고 그리고 이 방사성 의약품은 체내를 통해서 빠르게 배출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입니다. 식약처에서요. 패스트트랙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임상 2상만 마치면 시판이 가능한 그런 바이오 기업이 됐고요. 이런 기업들은 보통 임상 1상 마치고 나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임상 1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조만간 발표가 나올 텐데 임상 1상 결과에 따라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장세가 왔을 때 4월 아마케를 통해서 바이오 장세가 왔을 때 이 기업 역시도 빼놓지 않고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그 남성 암 발병 1위가 전립선 암이라고 해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분야에서 셀비온의 성장성을 우리 전립선 암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위치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신고가를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고가를 나온 다음에 주가가 계속 뻗어간 게 아니라 뭘 했나요? 왈츠를 쳤어요. 급등 그리고 다가왔죠. 다가온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급등해서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다가올 때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눌러줄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배열이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더없이 이상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임상 결과 발표 나오는 시점쯤에서는 전고점에 대한 도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지금 위치도 너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만 더 눌러주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매수하면 더없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손절 가격이 너무 타이트하게 25,000원 이 구간에 가면은 다시 역배열로 바뀌어요. 정배열을 유지하려는 기업이 왜 역배열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손절 가격을 25,000원 역배열이 무너지는 가격으로 제시하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오유리아라는 이 특별한 링커 기술이 임상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당연히 퀀텀 점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 암 발병률 1위 전립선 암에 대한 완치를 이뤄줄 수 있는 국산화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좀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손절은 타이트하게 목표 가격은 크게 전략에 맞춰서 목표 가격은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의 왈츠를 한번 잘 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공개 방송도 열릴 예정인데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짚어주실까요? 토요일 공개 방송이요. 제가 하는 공개 방송 중에 제일 편안한 공개 방송이에요. 오. 이상하게 저는 이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시장 얘기뿐만 아니라 다음 주 공략할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15% 정도 급등이 나왔다고 해요. 자, 이번 주도 놓치지 않고 제가 좋은 종목 준비했어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추천 종목도 많이 받아가서 다음 주는 더 이상 손실나지 않는 그런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매매 전략을 혼자 챙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공개 방송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공개 방송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이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위원님과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